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갱스티브입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첫 번째로 박영선 대 오세훈 대 박영선 해가지고 과연 서울시장 누가 더 공약을 어떻게 내놓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 수지에 대해서 용인에 대해서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매물이 나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중기청 장관을 맡고 있다가 지금 서울시장을 지금 출마를 한 상태고요. 역시 오세훈 의원도 똑같이 전 서울시장이었었습니다. 급식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을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안철수 후보와 합치게 되면서 단일화를 선택을 했죠. 벌써 단일화가 된 지 한 일주일째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과연 둘 중에 공약이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어떤 공약을 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에 대한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민주당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세훈 후보인데요. 국민의힘당, 국힘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힘당에 소속 중이고요. 역시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입장은 똑같아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을 해서 민간 지역을 더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추진하겠다. 둘 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게 다르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임대가 많아져야지 사람들이 많이 살기 좋아진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거는 모토와도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를 너무 많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사 대책까지도 포함해서요. 공공임대를 주로 하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나서기까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가 아니다. 민간임대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추진하겠지만 민간임대는 대기업에서 추진을 한다. 그래서 민간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더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공급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도 80만 호 이상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세워놨지만 결국 LH 사태가 터지면서 품긴 공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 근데 하지만 지금 정권이요, 거대 여당 180석 이상 되는 이 거대 여당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과연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 가지고는 힘이 많이 없죠.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연 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현재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압구정동에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이제 현재 현대 1차 아파트가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 시세가 53억까지 갔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만약에 확보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견본을 봤더니 최대 70억까지도 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압구정 현대가 시작이 되면요, 음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재건축에 대해 시동을 걸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역사의 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싶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에 18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구체적인 건 역시 없습니다. 18만 5천 가구 공급하고 5년 이내에 공급을 한다는 건데요. 결국 용적률과 층수 제한 완화, 이게 과연 초점일까, 그런 생각도 싶습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 10평짜리 몇 개, 20평짜리 몇 개, 30평짜리 몇 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어디에 주거를 지역을 정하고 어디 땅에다가 하겠다. 서울대 그 김경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용산에 그린벨트 지역을 살짝 풀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00%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 중에서 10%만 용산 부지를 살짝 공원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용산 그린벨트에 있는 공원이 연간 세금이 900억 정도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내고 있어요. 근데 10%만 딱 떼가지고 여기다가 뭐 재건축 재개발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의도와 압구정 단지 조합들은 수년째 재건축 사업을 수년째가 아니라 거의 수십 년째 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아파트가 45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30년이 넘어가면요 재건축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설립을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걸고 시동을 거는 건데 민주당의 이 규제로 인해서 45년이 아니라 지금 50년이 돼도 아마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게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죠. 오세훈 후보가 취임하게 되면 일주일 안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한 말에 조합들이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것도 이때입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건요 가격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대책을 내놓고 각종 규제들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오세훈 후보마저도 조합들, 즉 조합 설립을 하고 기대감을 안겨준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이클이 되는 거죠. 강남이 상승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1차 아파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이 상승을 합니다. 강동, 강서, 강북. 그리고 나서 서울의 외곽 지역인 노도강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갑니다.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지방들이 올라가고 세종, 부산, 울산, 대전, 대구 학군지가 좋은 곳들은 전부 다 오를 테고 그 다음에 이 지방이 오르게 되면 다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이 사이클 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었어요. 압구정 신현대 12차 전용 면적 182m 제곱이면 상당히 평수가 큰 겁니다. 보통 104제곱미터면 32평 정도를 얘기하는데 57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네, 57억 5천만 원. 이게 기대감이 올라가면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53억을 받는데 지금 벌써 57억이 넘었네요.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고 견본주택을 내놓으면은 최대 74억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 허용이고 공급은 똑같지만 임대가 다르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용인 수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물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그만큼 인기 지역이기도 하고 시세 상승 그리고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동천동이고요. 자, 수진마을 우미너스 빌입니다. 감정가는 5억 5,900만원 나왔고 최저가랑 보증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301동이고요. 3층입니다. 저층이죠. 매매 실거래가는 6억 5천에 나와 있네요. 네. 실매매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로 했고요. 감정가가 5억 5,900만원이고 지금 100%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시세 차익 1억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임차인이 있는데 물건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이 끝났어요. 9월 14일날 작년에. 사용 승인 04년식이고요. 평수는 국민 평수입니다. 25평 기준이네요. 25평 치고 방과 욕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타일 수도 있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깔끔합니다. 다 소멸됐고요. 임선숙 씨가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명도를 하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세대수도 한 400세대 되고요. 주차도 한 세대당 한 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공천역이고요. 신분당선에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빠르면 7분 정도고요.
자, 여기 어떤 호재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으로요, 지금 동천 2지구, 3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이 나와 있고요. 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GTX A 노선이고요. 확정이 됐습니다. A 노선은. A 노선인데 용인역에 들어올 거고요. 23년에 개통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3년이 아니라 한 25, 6년 정도는 돼야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신분당선 옆에 수인분당선이 나와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용인에서 가장 큰 호재는 용인 플랫폼시티. 플랫폼시티가 들어온다는 게 가장 호재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고 계시는 매물은요,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승은 계속 여지 있다고 생각하고, 동천역에서 매우 가깝고, GTX A 노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100%에서 105% 정도 되는 매각 낙찰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물건 깔끔하고요. 각종 호재가 상당히 기대되는 용인 수지 그리고 동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면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용인 수지 그리고 용인의 호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